첫 번째 작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공녀입니다. 95년 작품이네요. 소공녀, 95년도 작품입니다. 아니 이 영화를 보면서 95년도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는 게 하면 있어요. 그냥 영화를 볼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한 2004, 5년도에 만든 디즈니 채널에서 나오는 영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리틀 프린세스 1995년도 작품이고요. 장르는 드라마, 가족, 판타지, 전쟁입니다. 미국에서 제작을 했고요. 1시간 반이 약간 넘어요. 97분. 97분이니까. 짧아서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디즈니 채널에서 TV 영화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딱 토픽도 주제도 소공녀 완전 디즈니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관람 등급은 전체 관람과 해외는 G가 뭐예요? General Audience. General Audience. 네. 이제까지 우리 G 등급 없었던 것 같거든요. PG, PG. 맞아요. 몇 PG. 네. 그래서 G길래 가이던스인가? 감독은 알폰소 쿠아론, 각본은 엘리자베스 챈들러, 리차드 라그라브네스. 그다음에 원작으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인데 이분은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제작은 뭐 2명이 했고요. 기획도 뭐 2명이 했고 촬영을 엠마누엘 루베스키. 이분이랑 많이 하셨죠. 이분이 많이 했어요. 이 유명한 촬영 감독이고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상을 엄청 탑니다. 이 뭐 알폰소 쿠아론과 한 작품도 그렇고 아닌 작품도 굉장히 상을 많이 타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음악을 패트릭 도일이랑 했는데 나중에도 또 패트릭 도일은 이미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프로덕션 디자인 뭐 모르는 사람이 했고 의상 편집도 다 모르는 사람이 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편집을 딴 사람한테 맡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편집도 같이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주인공 사라 크루유 역으로는 리젤 매튜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여자 아이가 에어포스원 보면 해리슨 포드 딸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두 작품으로 유명하고 그 이후에는 알려진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미스 민친 역으로 엘레너 브론 나쁜 아줌마. 그러니까 괴롭히는 학대하는 아줌마로 나오는데 전 이분이 앤 크로프트라고 그레듀에이션 졸업에서 그 유혹하는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앤 크로프트가 나중에 위대한 유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작품을 보면은 이 엘레너 브론, 앤 크로프트 같은 아줌마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 전부 다 동일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네요. 찾아보니까 광대 좀 있고 턱 사각에 왠지 얼굴이 독수리 상으로 생긴 분이 계속 나오긴 한데 독수리 다 동일 인물인 줄 알았는데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좀 왜냐면 헐리우드 영화를 예전부터 봐서 웬만한 외국인 배우들은 얼굴 안 헷갈리거든요. 남들 보고 걔가 걔 아니었는데 전 하나도 헷갈린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다 동일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뭐 아무튼 그렇고 리암 커닝햄이 이 아빠를 맡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알만한 작품은 왕좌의 게임에서 그 아주 멋진 역할로 나옵니다. 그 역할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빠 되게 멋있게 나와요. 잘생겼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마도 넓고. 이마 넓은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마가 넓으면 소리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두성학적으로. 새로운 사실. 왜냐면은 코, 이마, 비강이 광대,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울림이 좋죠. 이쪽이 이제 다 울리는 부위라 어디를 울리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제가 이마가 변합니다. 짧아가지고 목소리가 별로군요. 네, 뭐 넘어갑시다. 수상 내역은 뭐 미술상, 음악상을 탔고 LA 비평가 협회상에서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미술상, 촬영상이 후보로만 올랐습니다. 수상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수상은 다 실패하고 노미네이트만 이렇게 됐네요. 줄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소공녀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소공녀를 안 읽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소공녀를 많이 들어는 봤어요. 집에도 책도 있었고. 그렇죠. 누나가 읽었으니까 있겠지. 누나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한가요? 네. 다 엄청 읽어보셨어요?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요. 그래요? 거의 신데렐라급으로 유명하죠. 진짜요? 신데렐라보단 좀 한 급 아래지. 저는 뭐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집에 가도 우리가 세계 명작 동화 전집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어무사, 있었어. 무조건 들어가는 어무사 사르비아.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음.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왜 소공녀와 소공자는 왜 다른 데서 나오지? 라는 생각을 비슷한데 이러면서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말을 못해요. 네. 아무튼 내용은 비슷해.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각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쵸. 원작을 네. 모르니까 아무튼 영화 줄거리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세라 크루라는 이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부잣집에서 자란 조숙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인데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랑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 전쟁에 소환돼 가지고 세라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전쟁에 나가면 누구한테 맡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어떤 기숙학교 같은 기숙사에 엄마가 보내줍니다. 다녔던 학교. 엄마가 다녔던 학교군요. 거기에 보내줘서 이 약간 외모는 뭐 젊었을 때 아주 예쁠 것 같은 미스 민친 지도 아래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맡겨주고 아빠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아빠가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전쟁에서 실종이 되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맡았는데 세라크루 아빠 죽었으니까 학대해야겠다고 미스 민친이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막 허드렛 일 하고 뭐 다락방 같은 데서 자고 그러면서 고초를 겪죠. 그러면서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꿈이 있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해서 친구들이 잘 보살펴주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아빠 찾고 그러고 뭐 끝나는 내용입니다. 뭐 이야기는 간단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해리포터랑도 비슷하고 모든 어린이 소설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항상 고아가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 주인공들은 고아가 됩니다. 해리포터도 고아가 되고 뭐 다른 뭐 소설의 주인공 다 고아가 되고 그러면서 학대를 받고 세상 속에서 험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부모와 같은 존재를 만나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저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30대가 보기에는 네. 어릴 때 봤으면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20대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숙한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라는 애늙은이였어요. 솔직히. 근데 모든 이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마틸다 혹시 영화 기억하세요? 네. 거기서도 물론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학대를 하잖아요. 네. 애가 조숙하잖아요. 해리포터도 애가 조숙하죠. 학대를 당하면 다 조숙한 전형이에요. 거예요. 네. 그 어린이 클리셰군요. 네, 클리셰. 근데 세라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받으면서 얘가 뭐 더 조숙해지고 그런 느낌보다는 애가 원래부터 밝고 조숙한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것도 뭔가 그렇고 구김없는. 네, 저는 진짜 구김없고. 그거 어려운 물어보고 가정에서 싶었어요. 태어나서. 예전에 우리가 녹음할 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준호 씨가 그런 여성의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일수록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미스 민친에게 세라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 미스 민친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방에서 세라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이제 밥도 안 줄 거야 그러고 문 쾅 닫고 나와가지고 울려 그러는 표정이 딱 보였어.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저 여자는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나 봐 라는 생각이 스토리 들었거든요.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게 보여요. 네. 캐릭터 자체를 네. 조금 더 평면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했는 것 같은데. 알폰소 쿠아론이 철학과 나와서 네. 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 더 해줄 거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떤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에 사실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긴 한데 네. 뭐 보편적은 이성애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인류나 뭐 동물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정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보편이죠. 거랍니다. 네, 대부분. 네. 뭐 8, 90%뭐 학설에는 10% 빼고는 거의 이성애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우리가 만나는 이성이 남자는 엄마고 뭐 여자는 아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이성에게서 사랑을 받는 게 뭐 그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에게 받은 사랑이나 뭐 학대가 나중에 또 다른 이성을 만날 때도 그거를 찾게 되는 거죠. 친숙하니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아버지가 맨날 때렸어. 그러면 난 나중에는 저런 남자를 만나면 안 돼, 만나기 싫어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자기를 학대하고 뭐 그런 쪽에 남자한테 끌리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방치일 그런 경우도 거죠.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하. 나를 안 찾고 갑자기 막 연락 두절되는 애를 오히려 더 끌려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 예. 네. 힘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과 술을 마셨는데 네. 뭐 대학 무슨 과 나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심리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한참 2차까지 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원의 심리학
나왔대요. 그래서 어디 앞에서 나는, 주름 잡았네. 야 무슨 학부 졸업한 거 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심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뜨끔했죠. 그 여자분 저기 뭐야 잘하셨어요. 진땀 뺐습니다. 네. 그냥 뭐 소품이라던가 그런 거는 너무 그 시대에 맞게끔 잘 만들었다는 걸 느껴지는데 글쎄요. 저는 이 작품도 그렇고 위대한 유산도 그렇고 딱히 뭐 이렇게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루지 않았으면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또 아즈카반도 사실 해리포터가 원작이고 그렇죠. 위대한 유산도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네. 원작이고 소공녀도 호친스 베넷의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알폰소 쿠아론이 남의 음. 작품을 이렇게 영상화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네. 가졌다는 생각이 칠드런 오브 맨도 네. 그렇죠. 원작이 칠드런 있고요. 오브 맨도 예, 원작이 예.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거를 잘 구현을 하긴 하는데 약간 이 멕시코의 봉준호인가? 봉준호 약간 감독도 그런 느낌이긴 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만 해도 좀 약간 감독의 개성이 좀 아직 묻어나지 않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멕시코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할리우드에 와서 찍은 감독 그 작품이라고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색을 확 드러내긴 조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원작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입히는 거에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지막 엔딩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 못됐게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안아주잖아요. 가는데 네. 너무 뜬금없었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영화에서는 좀 해피엔딩에 대한 감각적인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내추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원작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찾고 이런 엔딩이 아니고 그런 아버지를 버금가는 되게 후원자를 찾는 아버지 친구를 찾아서 다시 원래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일단 아버지가 살아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 해피엔딩으로 이제 가는 수순이죠. 네. 그러고 이제 갑자기 그 못되게 된 친구도 사실은 그 못되게 된 친구한테도 약간 조금 이제 나는 너보다 더 잘 살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을 풍겼어야 됐는데 이제 그냥 우리 모두 We are the world 해피 엔딩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참 뭐야? 라는 김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와 해피엔딩이다 막 이랬겠지. 근데 이제 머리 굵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동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쥐겠지. 그러고 그러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영화였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딱히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그냥 되게 편안하게 보고 여자 주인공이 정말로 귀티나게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 딸 가지면 그런 딸 낳으세요. 저는 막 궁금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어떻게 컸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역변한 거 아니야? 예쁘게 컸어요. 예쁘게 컸어요? 딱 이 느낌 그대로 그냥. 이 느낌 그대로 크니까 그 생각보다 미녀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어렸을 때는 정말로 너무 귀티나게 생겼다는 말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대한 유산에서 남자. 걔가 최고예요. 정말 남자가 정말 꽃미남 미소년의 전형이 됐는데 걔도 크니까 얼굴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런 배우들 많죠.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은 배우가 퍼시 잭슨 네, 역을 네, 맡은 네, 그 네, 배우는 나비 효과인가 거기에도 아역을 하는데 정말 애가 귀엽고 남자가 너무 매력적인 꼬마였는데 컸는데도 잘 컸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뭐 복불복이죠. 뭐. 그대로 컸는데 그대로 컸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컸는데 너무 멋진 남자가 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그대로 컸는데 되게 멋있게 자랐죠. 그대로 컸는데 멋있게 자라서 잭 블랙 살 빠진 잭 블랙이 됐지. 잭 니콜슨이 아니고요. 잭 니콜슨인가? 근데 잭 블랙 느낌도 약간 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타란티노 감독 그 작품 현장 그 파파라치 컷이 자꾸 하는데 쿠아론 감독의 새 작품에 잭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캐스팅 리스트에 잭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보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빠 입금 덜 됐어요. 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애들은 보여주기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뭐 그닥인 것 같아요. 네. 볼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이 영화를 저는 그 위대한 유산을 먼저 보고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뭐요? 알폰소 쿠아론이
초록색을 엄청 맞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위대한 유산에서는 그게 정말 이렇게 대놓고 딱 드러나는데 맞아.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녀를 보면은 여기서도 초록색을 엄청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애들 유니폼들도 다 초록색이고 뭐뭐 하면 다 초록색이고 초록색이 그냥 막 뭐 초록색 성애자야 진짜. 그게 근데 위대한 유산에서는 그게 아주 잘 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위대한 유산에서 얘기하죠. 어쨌든 나온 김에 얘기하지 마. 네. 네, 저는 그 위대한 유산에서 초록색을 보고 감독이 왜 초록색을 저렇게 많이 썼을까?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결국은 궁금증을 해결을 못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냥 좋아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위대한 유산에서 계속 그 초록색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거기서 딱 눈에 띄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걸 보고 나서 소녀를 봤는데 애들 유니폼이 다 초록색인 거야. 맞다. 건물도 초록색이고. 맞다. 그냥 근데 초록색도 완전 새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에메랄드빛 그리고 카키빛 이걸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혹시 쿠아론 감독님 팬들이 들으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쿠아론 감독님의 최애색이 그린인지 아닌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요.